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상간녀가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할 여지가 있을 때 제가 진행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은 오히려 뭐 화를 낸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합의 진행이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김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진행하는 상간소송 관련해서 의뢰인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를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 상간소송 진행하면서 상간녀랑 남편을 못 만나게 하는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상간소송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상간소송이라는 거는 사실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내 남편이랑 그 상간녀랑 이렇게 뭐 외도나 불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갖다가 금전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에 보시면 피고는 원고에게 뭐 금 뭐 3천만 원, 2천만 원을 지급해라 뭐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간소송은 사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부작위 의무라고 하죠. 뭐 상간녀가 남편을 만날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만나면은 뭐 1회당 뭐 500만 원을 뭐 지급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인터넷에 보니까 이거 네. 남편 못 만나게 할 수 있다. 뭐 위반 시 1회당 뭐 5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거 왜 안 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네.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상간소송은 금전으로 배상을 하라라는 청구 취지인 건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정은 그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조정은 안 되지만, 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천만 원 청구했는데 거기서 한 2천만 원 정도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하면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항, 피고는 뭐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는다, 뭐 SNS나 뭐 문자, 뭐 전화 등의 연락을 뭐 하지 않는다, 뭐 만약에 그런 거를 하게 되면 1회 위반 시 뭐 500만 원을 뭐 지급한다. 그리고 뭐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다. 보통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조항들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조정 조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정이라는 거는 그런 부작위 의무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조항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상간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 상간녀랑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요새 저희 사무실에 그런 좀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좀 상간녀랑 합의를 해달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이 어떻게 좀 정해질까요? 이거는 제가 많이 제안을 드리는 금액인데, 보통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건은 상간소송을 했을 때 한 얼마 정도 나오겠다, 이게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경험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변호사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2천을 청구해도 1,500만 원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간녀 입장에서도 또 변호사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그 2천만 원을 제한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내가 소장을 받았을 때 그 소송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소송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혹시 소송을 당했을 때 이런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또 변호사 비용은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뭐 잘 해결이 돼도 증거가 있고 이러면 한 1,500만 원 정도는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천만 원으로 그냥 차라리 합의금 지급하고 대신에 이제 원고의 배우자랑 다시는 만나지 않는 그런 약정 넣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 갖고서 민형사상 소송 분쟁을 종결하는 부재소 특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 대부분은 좀 받아들이십니다. 네. 이거 의뢰인들이 또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건데. 네. 저희 의뢰인이 네. 상간녀랑 합의를 하고 싶다.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상간녀랑 연락을 처음에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 혹시 합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합의 진행이요? 네.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상간녀가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할 여지가 있을 때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뭐 전혀 여지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을 하면은 오히려 뭐 화를 낸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합의 진행이 안 되고요. 그냥 어느 정도는 상간녀랑 이미 연락을 해서 내가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증거도 있다라고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세요. 그래서 상간소송을 할지 아니면 합의하는 게 맞을지 이거를 고민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일단은 합의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합의가 안 됐을 때 그때 소송을 고려하셔라. 왜냐면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거든요. 물론 변호사는 소송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원고나 피고에게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갑자기 피고한테 연락을 하면은 피고 쪽에서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됐든 뭐가 됐든 변호사가 연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문자 같은 걸로 좀 언지를 먼저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합의가 잘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액 정도는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좀 전화를 하죠. 그렇게 해서 합의 진행을 하고 오케이가 되면은 저희가 합의서 작성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절차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이제 공증 받아야 되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공증 받으셔도 됩니다. 공증을 받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은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기게 되면 공증에 강제집행 인락을 넣으면 그걸 갖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소송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공증은 문제가 뭐냐면 원고랑 피고, 그러니까 청구를 하시는 분이랑 상간녀가 직접 같이 만나서 공증사무실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만약에 좀 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신다. 그러면 저희가 각자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한쪽에서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나중에 혹시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이거를 아예 부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공증을 원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아, 오늘은 저희 네. 사무실에서 많이 진행하는 상간소송에서 상간녀와 남편이 못 만나게 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